오케이. 자, 너네 오늘부터 본격 JPT 450 들어갈 거야. 자, 어제도 잠깐 그 일본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 자, JPT 450이 있고 JLPT가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JLPT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토플이야. 그 JPT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텍스 앤드 뭐니 토익이야. 그래서 JLPT는 자기 레벨 시험지 갖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되게 편하네. 그런데 이제 토익이나 텍스 같은 경우처럼 JPT도 950 만점을 가지고 성적이 얼마큼 나왔냐에 따라서 레벨이 나누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 JPT로 보면 450은 지네들이 N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봤잖아. 450 받아갖고는 N3가 거의 안정권으로 안 나와. 그래서 N3가 안정권으로 나오려면 적어도 한 480? 뭐 이 정도에는 나와야 되고 JPT에서는 600점을 최근 교재는 이렇게 돼. 450, 600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530인가가 N2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 갖고는 N2 못 받아. 어떻게 받아야 돼? 560 정도 나와야 N2가 나와. 됐니? 자, 그런데 우리는 외고반임에도 불구하고 JPT랑 JLPT를 다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자, 다이스키 상하는 지금 우리 뭐라 그랬니?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수학의 기본 개념서 같은 거라 그랬지. 그거 갖고 할 때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기초 문법을. 그러면 JPT는 450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한국 사람들이 틀릴 것만 다 문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제대로 하면 문법 오류가 날 리가 없어. 그러면 JLPT N3, N2 이거 JLPT는 뭐냐 하면 뉘앙스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상담을 할 때 많이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신 잘 받으려면 내신 교과서만 잘하면 되죠 라고 하지. 이 외부 이 지문을 끌고 가면서 이 JPT랑 JLPT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뿐이 없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고3 때 수능 특강을 풀잖아. 근데 수능 특강하기 전에도 뭐냐 하면 고2 때만 돼도 문법적인 사항들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JPT가 안 되어 있으면 손을 못 대는 게 되게 많아. 그 다음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JLPT의 N3 지문을 다루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되면 일본어 독해라는 교재가 있어. 그거는 JLPT N2 기초 정도가 나와. 그래서 그런 교재를 다루는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모든 학교가 고3 때는 수능 특강이 내신이야. 영일반이고 뭐간에. 됐니? 그러면 수능 특강은 단어는 됐다 쉬워. 이 450보다도 단어가 쉬워. 그러니까 N3보다도 단어가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애들이 여기 안 다니는 애들은 수능 특강 쉬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니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수능 특강에서 제일 까탈스럽다 그래. JPT, JLPT보다 어렵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은 문법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럼 JPT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법, 뉘앙스를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수능 특강의 선택지는 1, 2, 3, 4를 보면 한국말은 다 똑같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한국말 해석하면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골라내? 결국 용법으로 골라내는 거야. 뉘앙스로 골라내기 때문에 JLPT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몇 년 전에 지금 나하고 같이 논문 쓰는 교수님이 일반고에서 그분이 교과서도 많이 쓰시거든. 그래서 그분이 그 수능 특강 문제 난이도를 전체 10년치인가? 그래서 조사해갖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나와. 수능 특강을 다 풀려면 N2 기초문법 끝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늘상 하지만 이런 거 들어갈 때쯤 되면 이걸 해. 우리 학교에서 이거 아직 안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한 바퀴 다 돌았으니 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이스키 상하를 했는데 상에서
그 동사 활용 아직 좀 놓치고 상에서 내용을 놓쳤는데 하를 올라왔더니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니 하는 어떻게 돼? 꽉까마다 동사 활용 기본으로 다른 건 새로운 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 크지. 여기서 있다 보면 선생님 맨날 시키고 하긴 하니까 뭐니 묻혀서 갈 수가 없잖아. 자기가 모르는 거 큰일 났다 생각은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고 자꾸 그러는데 동사 활용만 하면 돼. 동사 활용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자, 그러고 났더니 JPT 450 지금 들어간다 그랬더니 책을 봤더니 레벨이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잖아. 다이스키 상하랑 완전 교재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더 나왔냐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아이고 선생님 JPT 상하, 아니 다이스키 상하를 완전히 아직 내 걸로 못 만들어서 이거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겠다라든지 뭐 해서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네 빌딩에서 누가 돈을 뿌려. 근데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지폐 돈 단위를 잘 몰라. 그런데 몇 날 몇시 빌딩에서 돈을 뿌린다는 공지는 듣고 거기에 갔어. 그럼 너네 자 나는 한국 돈을 잘 모르니 내가 알고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지금 외웠어. 그러면 다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주워야지. 그리고 차곡차곡 그것만 주고 있니 지금? 모르더라도 이게 돈이라고 하면 일단 다 주울 거 아니야. 근데 다 주우면서 무슨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었을까? 적게 주었을까? 이거 잘못 주운 걸까? 이거 그냥 종이일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집에 가서 한국 돈이 어떤가 이렇게 켜놓고 이게 얼마짜리구나 이게 얼마짜리구나 하고 다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 주었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 JPT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단어고 언어고 뭐든 문장이고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러면 누가 얼른 다 챙겨가는지 챙겨가면서 근데 공부할 때는 어때? 이게 내가 맞나? 이거 차곡차곡 안 되는 거 아니나? 라고 불안감이 생겨.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꾸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불안감이 안 생기고 나중에 해야지 될 거야 라고 하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JPT가 끝나면 전체가 전부 다 JPT 시험을 봐.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얼만큼 잘해왔는지 성과가 나. 그럼 거기서 보면 성적 분포도를 보면서 여기서 뭘 놓쳤구나. 다음번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N3 들어가거든. 그러면 N3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중간 점검을 하는 거니까 제발 단체로 보라 할 때 봤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 다음에 경기는 고2 때부터 외부 시험 성적 갖고 오라야. 그래서 어느 거든 가져가면 되니까 영어서 했을 때 가져가면 되는 거란 얘기 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IB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겨울방학 때까지니까 대체로 욕이나 욕이 초반에 걸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 끄고 나면 따로 그룹 지도를 해. 자, 그런데 자, 경기 IB도 학교에서는 지금 되게 배려를 하고 나가. 그 다음에 영일반도 지금 학교에서는 배려들을 해서 전공화 애들하고 진도가 다르고 나는 전공화 애들만큼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2 때 되면 지금 성남외고 영일반도 보면 고1 때는 한 50% 배려를 해줘. 그러니까 전공화 애들한테 하는 거에 50%만 해도 돼. 근데 고2 되면 전공화 애들보다 한 70% 정도 해, 70% 정도 해도 돼. 근데 고3 때 되면 그런 배려를 갖고 있다가 고3 때 갑자기 수능특강 시험 보면 5월 똑같아. 그러면 그것도 허걱인데다가 어느 정도 배려가 빠지냐면 전공호 애들보다 한 90% 정도 내지 95% 해야 최상위권 나와. 그러니까 그 연습을 전부 다 이 1학년 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빼지 말라는 얘기하고 IB 친구들이 지금 토요일반에 있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IB 친구들도 1학년 때 학교에서 막 배려를 해줘. 그리고 다이스키 하를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마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갖고 그나마 2학년 때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기는 해. 다이스키 하 내용을. 근데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네 2학년 때 걔네들은 지필고사, 청해, 회화, 그다음에 뭐니 장문 시험을 다 봐. 근데 자기네 학교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배려
지금 전공 애들보다 5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내년에 그 시험 볼 수 있을까? 못 봐.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성남외고도 내년부터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로 장문이 들어가. 장문이 들어간다는 거는 문법이 퍼펙트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어가 퍼펙트해야 돼. 근데 단어만 외운 애들이 문법 다 틀려. 그래서 고2의 성남외고는 장문에서 수행평가에서 변별력이 다 나서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도 변별력이 다 났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만큼 그 모든 거를 다 아는 게 1학년 때 이 내용이란 얘기야. 이거는 진짜 기초로 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고 JPT 들어가면 알겠지만 내용은 다행스럽게 뭐니 진도는 전부 다 백하잖아. 다시 처음 진도로 백하는데 다시 개념 외우고 개념 배우고 응용 심화까지 가는 거잖아. 완전 심화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진도가 다시 백했으니 어떻게 돼? 지도 그동안 나 놓친 게 많고 불안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 이거 다 싹 잡아먹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늘상 하는 얘기지. OEC에서 맨날 자기만 꼴등하는 거 같고 치이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요새 요 근래 학생들은 많이 그만두는데 선배들은 안 그랬어. 왜 안 그만뒀을까? 여기서 치여도 여기서 꼴등해도 나가면 최상위 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꼴등이던 여기서 치여도 여기서 잘하는 애들 보면서 왜 쫓아갈 마음이 생기잖아. 자꾸 채워지는 거야. 여기서 꼴등해도 너네 시험 봤잖아. 나한테 잔소리 듣고 뭐해도 나가보면 결코 그닥 나한테 잔소리 들은 만큼 나쁘진 않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돼가 아니라 자꾸 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JPT 450이면 N3 정도라고 하지만 우리 멤버들은 전부 다 450 넘었어. 근데 내가 요 근래 학생들 좀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 간혹 최고로 공부 안 한 애들이 440 얼마? 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긴 했어. 그래서 내가 네가 OEC의 역사를 새로 썼구나. 한 번도 이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네 생각해봐라. 이 책이 450점이 기준이래. 그럼 이 책을 끝내놨으면 우리 선배들 중에 이 책 갖고 최고점을 맞은 선배가 몇 점일까? 지금 선생님이 990점이 만점이라고 그랬고 N2 정도 되려면 530이 나와야 되고 N1 정도 되려면 근 600가량이 나오는데 600 한 20, 30? 뭐 이렇게 나오면 N1 정도야. 자, 그러면 이건 450점이래. 근데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너네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잘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했겠지? 라고 얘기하지. 생각이 들잖아. 자, 그럼 몇 점이 나왔을까? 이 책 갖고 최고점 찍은 선배가. 아무거나 찍어봐. 그치? 어제도 한 600 정도 나오더라. 자, 우리 멤버들은 대부분 620, 30 나와. 450 갖고 끝내도. 그럼 거의 N2급 넘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뭐니?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만큼 내 걸로 씹어먹었고 얼만큼 내 걸로 하냐에 따라서 620, 30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450이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최고점을 찍은 선배는 820인가 30이야. 자, 820인가 30이면 N1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야. 거의 마스터급이야. JPT 800 이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기도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이 책 갖고 나왔어. 그럼 이 책을 거의 다 완벽히 다 씹어먹었다는 얘기야. 그 선배 성남외고 요번에 고대 일문학과 갔잖아. 얼굴도 됐다 예뻐. 니네 학교에 완전 팬클럽도 있었어. 그 선배는. 자, 그 다음에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야. 옛날에는 선생님이 N1, 지금 대학교 한 2, 3학년, 3학년 애들이구나. N1까지 했었는데 점점 공부를 안 해서 N1도 안 하고 이제 N2로 끝내버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3 애들 가르칠 때 심히 고민했어. N2도 없을 거라고.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작년도 많이 고민했고 작년도 N2 모르겠다. 될 대로 해라. 진도 못 끝날 수도 있다라는데 공부할 정예부대가 나와서 남아갖고 지금 진도 너무 잘 빼고 있어. 걔네 N1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고3 애들 중에도 정예부대가 남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 중에서도 하나 재밌는 녀석이 있었어. 대부분 N2에서 650, 60 막 이렇게 나오니까
N2급을 나오니까 JPT 450을 했어도. 그래서 요번에 고2 때 단지를 N2 보거든. 근데 한 녀석이 이미 N2 성적 넘은 거잖아. JPT를 확인해봤더니. 그래서 N1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한테 얘기는 못하고 혼자 저지르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었대. 근데 결과가 딱 나왔는데 고득점으로 N1 합격했어. 그러니까 어떤 책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그 책을 내 걸로 만드냐고 있냐에 따라서 성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어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다져가는 과정이 필요해. 지금은 다이스키 사가 계속 차곡차곡 해왔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막 쥐어 담으면서 그거를 여기저기서 다지고 있으면서 이 클래스 안에서도 이제 레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 그런데 늘상 얘기해. 여기서 치이고 마음이 불편해도 여기서 견뎌내면 다 다져져서 잘 졸업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들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봐. 다이스키 하에서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책을 들어간다니까 헉 한다는데 이 책을 들어가서 진도 뺏겨서 더 자세히 갈 거니까 뭐야? 찬스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하자는 얘기야. 이번에 못 잡아먹으면 더 힘들어져. 알겠어? 자, 그래서 보자. 자, 우리 저번에 이형용사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지. 맛배기로 했잖아. 근데 오늘은 저번에 이게 영상이 덜 찍힌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해. 알겠어? 자, 이형용사 어디에 들어가? 204페이지 뭐 거기 들어가지. 근데 210페이지에 이미 단어 테스트처럼 했잖니. 거기에 모르는 거 밑줄 그면서 시험 보면서 모르는 거 단어 다 정리하고 알겠니? 이제 거기 이렇게 단어 그 210페이지에 이거는 단어 테스트를 하는데 시험 보듯이 하면서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들도 다 밑줄 그어야 나중에 내가 무슨 단어를 몰랐는지 그 단어 정리를 할 때 다시 다 또 볼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 볼 때 미리 밑줄 그으면서 시험을 봐. 그래서 일단 시험이니까 모르는 것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돼? 찍어서 맞은 거는 맞았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다시 재공부가 들어가는 거잖니. 그리고 이 책을 여기다가 설명을 쓰던지 뭐라든지 할 거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내용들을 전부 다 새 것을 찍어 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나중에 그 새 문제를 가지고 뭐해? 복습용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 설명 다 써있고 다 써있는 것 같고 그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새 거를 다 찍어 놓으라고 얘기했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211페이지 펴봐. 아니야. 211페이지 펴봐. 너무 춥니? 아니요. 선생님이 문을 열어놓고 해서 오히려 좀 세게 틀어놨더니 좀 줄여볼게. 자, 211페이지 봤더니 이형용사에 대해서 나왔지. 자, 이형용사는 기본형이 어떻게 돼? 2로 끝나지. 됐어? 자, 그런데 반말 만들 땐 어떻게 된댔어? 문장 맨 뒤에 기본형. 자, 명사 수식이라는 건 뭐니?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명사 수식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명사 앞에서 기본형, 명사 수식이 되는 거지. 됐어?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이형용사는 기본형이 2로 끝난다. 명사 수식하는 데는 명사 앞에서 이형용사 기본형, 명사 수식된다. 그 얘기인 거지. 됐어? 그럼 아카이 링고 하면 링고라는 사과라는 명사 앞에서 빨간 사과하고 수식하고 싶으니 꾸며주고 싶으니 링고 앞에 아카이 와서 아카이 링고에서 빨간 사과가 된 거지. 아오이 소라 하면 파란 하늘이 된 거고 고노 링고와 아카이 하면 이 사과는 빨개라고 된 거지. 그런데 존댓말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 존댓말 기본형에다 됐으지. 그럼 이 사과는 빨갛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고노 링고와 아카이 데스 그렇게 되는 거지. 아키노 소라와 아오이 하면 뭐니? 가을 하늘은 파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가을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고
존댓말 만들려면 기본형에다 됐으니까 아키노 소라와 아오이 데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아키가 가을이래. 그럼 봄은 뭐야? 하루, 여름, 나츠, 가을, 아키, 겨울, 후유. 자, 한자 다 찾아 써 넣어야 돼. 한자 안 떠올리면 다 써 넣었니?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단어도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너네들이 선생님 어느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지. 그런데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으니 시험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학교 지금 2학기에 하고 있는 단어를 최우선으로 외우면서 1학기 단어 놓친 거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단어도 뭐다? 이용용사, 나용사, 동사 중에 동사부터 먼저 외우라 그랬어. 동사, 이용용사, 나용사. 알겠어? 그거 다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 자, 그래서 하루, 나츠, 아기, 후유까지 됐어. 자,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1번, 2번, 3번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모수 아키 데스네. 아키와 크다모노가 우마이 키세츠 데스. 자, 모는 뜻이 네 가지지. 뭐야? 이제, 이미, 벌써, 더. 네 개 중에 문맥에 맞게 니네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면 되고, 뭐, 이제라고 해도 되고, 뭐, 스그는 곧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곧 해도 되고, 벌써 곧 해도 되고, 뭐, 그 마음대로지. 됐어? 근데 여기서 아키레스네 네에 관련된 거지. 이 네는 인터네이션을 모르면 의미 파악을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초급에서는 알아야 될 인터네이션이 4개지. 자, 네는 또 누구랑 같이 공부해? 그 다음에 또 요네. 자, 이제 더 이상 이건 마지막 설명이라고 생각해. 나니나니 네. 그 다음에 나니나니 요. 나니나니 요네 이거가 있지. 자, 테스트 갖고 가자. 아시타 테스트 데스네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뉘앙스가 있지. 1번. 자, 얘는 뭐라 그랬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사실을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근데 아시타 테스트 데스네 하고 이렇게 길게 빼. 빼는 거보다 우리 다른 거 먼저 했지. 선생님 오늘 해보시면 별로야. 아시타 테스트 데스네 하고 이렇게 올려. 이거 뭐야? 확인. 뭐 물어보는 거. 확인. 그 다음에 묻는 거. 됐어? 그 다음에 아시타 테스트 데스네 하고 길게 빼. 이거 뭐야? 감탄. 감탄 진짜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아시타 테스트 데스네 하면 뭐니? 4번. 동의 구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내일 시험이죠? 그쵸? 그런 거지. 됐어? 선생님을 보호대에 쓸 때는 열심히 설명 듣고 나중에 쓰는 시간 주잖아. 근데 보호대에 안 쓸 때 뭐니? 이미 보호대에서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그 다음에 말로 할 때 뭐니? 너네들이 잊어먹은 거라든지 그런 거니까 노테이킹 하듯이 메모하면 되는 거고. 됐어? 이 4개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요는 아시타 테스트 데스 요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나야. 그럼 얘는 뭐니? 1번 정보사실이야. 내 정보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얘는 다른 애가 하나 붙어. 번호가 다른. 뭐?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그거 틀려갖고 달라. 그럼 뭐야? 다르다가 뭘까? 지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주장.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요네는 뭐니? 결국 내가 붙었어. 요도 있지만. 끝이 내기 때문에 얘는 내의 1, 2, 3, 4가 다 돼. 알겠어? 자, 정리. 아침에는 목이 안 풀려서 선생님들 말하기가
2번은 자기 주장이, 그 요는 2, 3, 4가 다 자기 주장인 거예요. 아니 2, 3, 4가 없고 얘를 2번으로 안 해준 게 저 번호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번호를 안 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니나니 데스요 하고 요는 떨어지는 인토네이션 분이 없어.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남들한테 얘기할 때 너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할 때 요를 내리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가지 뉘앙스라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번호를 안 준 이유는 너네 저 1, 2, 3, 4랑 헷갈릴까봐. 5번이라고 줄까? 어떻게 하면 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선생님 이거 파이널로 설명하고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도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뉘앙스인지 다 챙겨가면서 봐야 되고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터내셔널 잡냐에 따라서 아 이 뉘앙스구나 라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원래 뉘앙스 엄청 많다고 얘기했어. 근데 최소한 이 네 가지랑 자기 주장이 이거는 알고 가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아키와 쿠다모노가 우마이 기세치 데스. 자, 여기 문제는 무슨 문제야? 우마이 뜻이 같은 거를 고르라고 했지. 근데 단어 공부할 때는 내가 제발 의역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어. 의역으로 외웠다면 나중에 모든 의역을 다 외울 수는 없어서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한다? 모토가 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 뜻이 뭔지 알고 그게 의미 확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의미 확장을 알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때 쓰고 어떤 때 안 쓰고 용법까지 가야 그 단어 공부 다 된 거야. 딱 보고 아 이러네 이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마이는 원 기본 뜻이 뭐라 해서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어? 솜씨가 좋다지. 그러면 봐라 직독직해를 하고 뉘앙스를 잡으라 그랬지. 아키와 쿠다모노가 우마이 기세치 데스. 가을은 과일이 솜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라고 우리 해석할 거 아니야 직독직해 하면. 그럼 이제 다듬으면 되잖아. 모국어 갖고 해석을 쓰라고 그러던지 뭘 것 같아? 맛있는 계절입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답을 갔더니 D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노료리 우마이 데스네. 자 내가 뭘로 읽었어? 몇 번? 3번. 그래서 먹고 감탄한 거야. 이 요리 솜씨가 좋네요 그러니까 뭐야? 맛있네요가 된 거지. 그렇게 해야 A, B, C도 해결이 돼. 자, 카레와 우타가 우마이. 그 남자는 노래가 솜씨가 좋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잘해. 이 얘기지. 카노쇼또 우마크 이때이루. 여자친구랑 솜씨 좋게 가고 있어. 이거 뭐야?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일일이 다 잘 된다, 잘한다, 애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자, 그 다음에 이모토와 피아노가 우마이. 여동생은 피아노가 솜씨가 좋아하니까 뭐야? 잘한다. 절로 다 해결되잖아. 알겠어? 자, 2번은 오문정정이어서 틀린 거를 골라내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제대로 된 걸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다 공부가 된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답이 A지. 왜 A가 틀렸어? 그치? 그치. 명사 수식할 때는 명사 빼서 기본형인데 여기는 쓸데없는 노가 들어와서 노를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장을 보면 고노 세마이 미치오 마스그 이끄또 미기니 묘인 아리마스. 이 좁은 길을 똑바로 가면 오른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이거지. 근데 공부할 때 항상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어는 뭘로 움직이는 그 언어라고 했니?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고 두드려 맞춰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본어는 문형으로 움직이는 데라 그랬지. 그래서 너네들이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 알아야 될 문형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다 맞았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너네 여기서 알아야 될 문형들이 뭐뭔 것 같으니? 그치, 토. 자, 가정법을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올 때 설명하겠지만 나온 김에 최소한 이거는 알아라 라는 것만 설명할 거야. 자, 토는 너네들
뭐라고 그랬어? 제일 알아야 될 게. 객관적인 거 1번이라고 그랬지. 자, 토는 객관적인 거 1번이니까 뭐니? 토 뒤에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내용. 희망, 사항, 희망, 바람, 소망, 자기 주장 이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내용이 절대 올 수가 없는 게 토의 특징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인 거 1번이니까 그래 주관적인 사항을 못 써. 그럼 어떤 때 써? 토는? 응? 자연불변의 법칙이지. 그건 내 주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연불변의 법칙이라는 건 뭐니?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이게 자연불변의 법칙이지. 비가 너무 많이 내면 뭐야? 홍수가 나고. 야, 그저께 밤에 난리가 났던데 태풍이 치바현에 가서 너네 봤니? 물이 막 1층에 다 차고 버스에 물이 올라타고 막 나리타에서도 비행기가 못 타고 너무 무섭던데 완전 섬이 됐던데 물이 다 차서 못 빠져나가서 몇백 밀리미터가 나왔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다들 공항에서 노숙하고 공항에 편의점 다 틀리고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렇게 된다라든지 이런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니? 자연불변의 법칙하고 비슷한 거지만 누구나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순리적인 거. 뭐야? 굶으면 살 빠지고 많이 먹으면 살찌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니? 기란내. 기란내도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내 주관이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됐어? 그 다음에 뭐야? 수업? 공식 설명할 때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자기 의견. 그치? 뭐 했어? 개인적인. 그치? 이거는 약간 100% 객관적인 거 1번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특별하게 외워야지. 자기의 특정적인 습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라든지 술 마시면 그냥 자요라든지 저는 공부만 하려면 맨날 방 청소를 하고 해요 막 이러든지. 알겠어? 자, 그런 게 토야. 그래서 토는 가장 객관적인 거 1번이니까 접속 어떻게 할 것 같으니? 토 앞에. 그치?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기본형이 와. 근데 기본형이 온다고 할 때 항상 명사 챙겨야지. 명사는 명사 다 토야. 알겠어? 됐니? 쫓아오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왜 토가 왔어? 그럼 내가 설명한 것 중에. 그치? 기란내여서 토가 왔고 토 앞에 이코가 기본형이 온 거야. 됐어? 이제 노용법. 아니 노란다. 니용법. 아침이어서 말이 잘 안 나와. 자, 선생님이 니는 한국 사람들이 맨날 뭐뭐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된대 안 된대? 용법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랬어. 니는 뭐뭐에가 아니야. 됐어? 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려서 고3 때 수능 특강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니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니하고 대야. 그리고 조사 많이 틀려 수능 특강에서. 그거를 담았기 때문에 여기 선배들 성적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걸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킨 애들이랑 물론 뒤늦게 오는 애들도 있잖아. 2학년 말에 온다든지 3학년 때 아무리 가르쳐도 이 파트가 용법으로 그렇게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너네 지금 1학년 때 뭘 그렇게까지 애를 하나 간단히 알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일단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자, 네 용법을 배워. 자,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였던 건지 기억나? 네. 선생님이 얘기했지. 내 머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잘 꺼냈을 거 아니야. 머리 집어넣고 한다며. 믿어달래. 대답을 못해. 자, 니용볼이 맨 처음에 배운 게 뭘까? 1월달에 배웠어. 이크크로 그 앞에 장소. 그치. 애를 니로 대체할 수 있다. 그치. 정확히 설명했어. 장소가 있고 이 장소에 가다 오다 얘기할 때 맞니? 그럼 이 장소에 가다 오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로 들어간다 그랬어? 네가 아니라 애가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이 애는 뭐라 그랬니? 방향성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애는 뭘로 쓴대?
니를 쓴다 그랬지. 근데 이 니는 뭐가 된다고? 도착점, 목적지가 된다 그랬지. 자, 무슨 얘기야? 지금 강남에 가다 하며 강남에 이키마스 하면 강남에 갑니다잖아. 그럼 뭐야? 뉘앙스를 살리면 설명 듣고 써. 강남을 향해서 갑니다. 그 얘기야. 됐어? 강남니 이키마스 하면 뭐야? 내 도착점은 강남이에요. 가요. 이 얘기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스니 수하루 같은 경우도 보면 의자에 앉는데 그 앉는 데가 도착점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뭐 배웠지? 두 번째, 응? 아, 그거는 문형이야, 따로야. 여기 아니야. 자, 뭐였지? 네 용법도? 그치. 위치명사. 위치명사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장소가 있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뭐니? 있다, 없다, 존재지. 있다, 뭐 있어? 동사 두 개 있지. 뭐 있어? 아르, 그 다음에 이루 있지. 자, 아르, 이루는 전부 다 있다인데, 자, 이루는 어떤 애들한테 써?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르 쓴다 그랬어. 됐니? 자, 그러면 이루의 반대는? 이나이. 아르의 반대는? 나이. 아라나이가 아니라 나이 쓴다 그랬어. 그래서 이 장소에 있다 없다 하니까 존재야. 이 장소에 있다 없다 할 때는 여기 조사 그 장소에 네가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결국 이 장소는 위치명사 같은 거라 그랬지. 됐어? 츠쿠에노 우에니 아루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야 돼. 존재야, 존재.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장소는 위치명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레벨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 들어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명사적인 뉘앙스다라는 걸 챙겨가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그치. 때를 나타내는 애들. 때를 나타내는 표현에 기본적으로 니 못 써. 알겠어? 때를 나타내는 표현 많아. 내일, 모레, 그 다음 뭐니? 내년,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재작년, 뭐 이런 애들. 다 때를 나타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니? 연월일, 시간, 요일도 다 때를 나타내는 애들인데, 때를 나타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못 쓴다. 됐니? 자, 때를 나타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못 쓰는데, 그런데 항상 예외가 있잖아. 반드시 써야 될 애가 있어. 근데 반드시 써야 될 애 외울 때 우리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팁으로. 왜 달려고 가? 내가 사람을 만나려면, 자, 스케줄 확인하지. 선생님 됐다 바빠갖고 맨날 스케줄 확인해서 선생님 친구가 얼마 전에 삐졌어. 선생님 여름방학 됐다 바쁘잖아. 그래가지고, 뭐지? 걔가 6월 말부터 보자고 했는데 내가 9월달에 보자고 있고 그랬거든. 근데 야 뭐 이러냐? 이러면서 나 너무 바빠. 스케줄 같은 시간이 하나도 없어. 쉬는 날이 없네. 그래서 7월달에 한 번도 쉬지 못했어. 그래서 쉬는 날 없어 이랬거든. 자, 그러니까 뭐니? 만나자고 하니까 스케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스케줄 보려면 달력을 보지. 달력에 뭐 써 있어? 연, 월, 일, 요일 써 있지. 근데 사람을 만날 거니 뭐가 필요해? 그치? 시간이 필요하지. 여기는 반드시 니를 써. 알겠어?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너네 봐라. 자, 회화할 때는 니를 생략할 수도 있어. 아시다 산지 아이마쇼 그 대신 컴마가 들어가는 거지. 아시다 산지 아이마쇼 이렇게도 쓸 수 있으나 장문할 때 빼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화에서 빼던데요? 그거는 뺄 수 있어. 근데 장문할 때 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얘는 반드시 붙어야 돼. 그러면 이거 뭐야? 때를 나타내는 애한테는 붙이면 안 돼요? 라는 게 뭐냐면 한국말이지. 내년에 나 갈 거야. 그잖아. 그럼 내년에니까 내년 뭐야 니들? 라인에. 근데 니를 애로 외웠어. 그럼 어떻게 돼? 라인에 니 이키마스. 근데 다 틀려. 알겠어? 그래서 자, 이게 왜 틀리는지 근본적인 얘기를 해줄 거야. 외울 때 도움이 되라고. 자, 어제 내가 수업을 했지. 어제 몇 년 몇 월 며칠이야.